동아, 안녕하세요. 공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은 흉막과 종격동 질환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실제 국시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크고 문제 자체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강의가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강의 길다고 중간에 끊거나 하면은 오히려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길지만 한 강의로 한번 원테이크로 찍어보려고 할 거고요. 최대한 빨리 부지런히 하도록 합시다. 일단 가슴막 삼출액을 보면 가슴막에 이제 물이 찬 거라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는 트랜스데이트랑 엑스데이트로 나눌 수 있는데, 트랜스데이트는 이제 전신 질환의 일부로 생기는 거고, 좌심실 부종, 하트 페일리어랑 간경화, 신증후군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이제 물이 좀 폐에 찼다, 폐에 물이 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부전과 간경화, 신증후군은 세 개는 유혈장량 감소 3종 세트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세 개는 항상 같이 간다 외워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엑스데이트 같은 경우는 늑막 자체에 병변이 생겨서 문제가 있는 거로, 폐렴이 생겨서 물이 찬 경우 부폐렴성 삼출액, 그다음에 암이 생겨서 물이 찬 경우 악성 흉수, 결핵이 생겨서 폐에 물이 찬 경우 결핵성 흉수라 한다, 이런 거고요. 증상은 다음과 같이 뭐 기침을 하면 심해지는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적으로 봤을 때 타진 시 둔탁음이 있고 촉각 진동이 감소하고 호흡음이 감소한다. 합병증으로는 무기폐도 동반 가능하다 이건데, 일단 얘네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면서 보다 보면 이제 외워질 거고요. 그럼 이제 검사를 보면 체스트 피해를 봤을 때 얘는 화이트아웃 전체가 좀 약간 그 물이 차 있는 부분이 좀 하얗게 화이트아웃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밑에 나중에 나올 무기폐랑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양쪽 폐하가 있고 왼쪽 아래 폐하에 물이 찼으면은, 왼쪽 폐하에 물이 찼으면은 그게 폐를 밀기 때문에 이와 따라서 이 메디아스티남도 이쪽으로, 그러니까 트라키아가 아예 오른쪽으로 이제 데비에이션이 됩니다. 왼쪽이 물이 차서 이 폐를 밀면은 당연히 기관지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리겠죠. 물이 찬 반대쪽으로 이제 밀릴 거고, 반대로 이제 무기폐를 보면은 체스트 피해를 봤을 때 화이트아웃 되는 거,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뿌옇게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폐가 있을 때 만약에 왼쪽 아래에 무기폐가 생겼다고 하면은 이쪽에 폐가 약간 좀 쪼그라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트라케가 이쪽으로, 메디아스티넘이 폐가 없는 이쪽으로 대비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둘을 봤을 때 하얀색 반대쪽으로 기관이 가는 거면 삼출액이고, 하얀색으로 돼 있는 이쪽 화이트아웃 된 쪽으로 가면은 무기폐다. 이렇게까지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사실 이게 증상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검사를 했을 때 타진실 둔탁음이 들린다, 촉각진동 감소한다, 이런 게 다 무기폐와 가슴막 삼출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을 체스트 피해로 구분하는 문제 자체가 17년도 국시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좀 둘을 확실히 좀 구분하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네, 다시 이쪽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옆누움 가슴 엑스선을 통해서 흉막의 양을 평가할 수 있고, 로케이티드가 아니라 큐레이티드 여부도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가슴막 천자를 해야 트랜스데이트인지 엑스데이트인지 알 수 있겠죠. 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스트 시트를 통해서 어떤 뭐 이제 농흉이 있나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로는 안 되면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 치료는 이제 트랜스데이트 같은 경우는 전신질환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치료를 하도록 할 거고, 엑스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에 따라서 원인 질환에 따른 치료가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무기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슴막 삼출액과 좀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얘는 이제 진단을 내릴 때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막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뭐 폐암이 있는 건지 이물질이 있는 건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될 거고, 마찬가지로 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체스트 CT로 암을 감별한다, 이런 거고요. 뭐 흡입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음,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트랜스데이트인지 엑스데이트인지를 구분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가슴막 천자액의 소견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개 중 한 개 이상 만족하면 엑스데이트를 하는데, 사실 이게 앞에 거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절대값 정도만 외우면 됩니다. 이제 삼출액의 프로틴이 3.0mg/dl보다 클 때, 그 다음에 LDH가 200보다 클 때, 이 두 개 정도만 알아도 사실 3, 200, 3, 200 이것만 외워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그냥 커버가 될 거고요. 하지만 이제 세럼과 플루럴 프로틴의 차이가 3.1 이상이면 트랜스데이시다.
그러니까 물만 빠져나왔다는 느낌이죠. 아무리 이게 뭐 3이고 4고 해도 그러니까 뭐 이게 애초에 단백질이 뭐 세럼이 많은 사람이었으면은 3, 4가 좀 크게 유의미한 거 아니니까 트랜스넷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3이랑 20, 그 다음에 이제 세럼과 플루란 프로틴의 차이가 3.1 이상이면 트랜스넷이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가성종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부전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신부전에 의해서 생긴 게 이제 이게 좀 약간 튜머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옆누움 가슴사진 촬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통해서 라이스 크라이테리아를 통해서 트랜스데이션인지 엑스데이션인지를 봤으면은 이제 엑스데이트 자체에서 각각을 좀 나누는 DDX를 하는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이럴 때는 그 성분을 좀 봅니다. 성분을 봤을 때 중성구가 증가했는지 호상구가 증가했는지 림프구가 증가했는지 이렇게 보면 되겠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중성구가 증가했으면은 감염에 의한 거라고 좀 생각하면 되니까 폐렴에 의한 거다. 그래서 부패령성 함출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호상구 증가는 이제 뭐 기생충이나 진균성 질환인데 크게 비중 있게 다룬 단어 아니고 림프구가 증가했다고 한다면 이제 ADA를 봤을 때 이게 40보다 크면 결핵성이고 ADA가 40보다 작으면 악성 흉수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각각에 대한 치료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부패렴성 함출 같은 경우는 이제 uncomplicated, 랑 complicated로 나누는데 좀 간단한 경우는 이제 항생제랑 치료적인 흉광천자를 통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complicated인 경우 좀 심한 경우에는 항생제와 흉관삽관을 한다. 흉관삽관의 적응증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다 알아두셔야 되겠고 luculated 그 다음에 이제 pH가 7.2보다 작고 그 다음에 글루코즈가 60보다 작고 그 다음에 이제 배양했을 때 양성인 경우 농양 형성한 경우 이 5경우는 이제 흉관삽관을 해야 되고요. 외우는 건 이제 소방을 형성하거나 소피 당 배농 해갖고 소방 pH 당 그다음에 배양 양성 그다음에 농흉 이 5가지에서는 흉광천자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흉관 삽관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흉관 삽관의 적응증이 아닐 경우에는 항생제랑 흉광천자를 반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치료 반응의 폴로업은 다음 같은 거는 뭐 LPG를 한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결핵성 흉수인 경우는 당연히 결핵치료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악성 흉수인 경우는 이제 뭐 가슴막 생검을 하고 그 다음에 대증적 치료는 이제 흉광천자를 통해서 대증적인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계속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인도웰링 카테터를 설치해 놓는 경우는 이제 설치해 놓는 경우도 치료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흉막 사이를 막아서 흉막 유착술을 해서 애초에 그냥 거기가 뭐가 찰 공간을 없게 만드는 그런 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뭐 글루코스가 60보다 작은 경우는 다음 같은 애들이 있고 아밀레이스가 증가되는 경우는 다음 같은 애들이 있다 이런 거고요. 얘랑 비슷하게 이런 소견으로 나누는 게 우리가 CSF 감염일 때도 이거랑 좀 비슷하게 나누거든요. 뭐가 증가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DA가 있는지 없는지 봐서 뭐 결핵성 뇌수막염인지 뭐 바이러스성인지 세균성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데 그거랑의 좀 큰 차이점은 나중에 신경과에서 다시 좀 다루겠지만 CSF 감염인 경우에는 글루코스를 먼저 봅니다. 글루코스를 먼저 봐서 이게 증가되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중성분지 이거를 확인하는데 반면에 여기는 그냥 바로 중성구가 증가했는지 림프가 증가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림프가 증가했다면 ADA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부패렴성, 결핵성, 악성 이 3가지만 보시면 되겠다 이런 겁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뭐 암죽 가슴증 이런 거는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닐 거고요. 가슴관이 파괴되어서 암죽이 유출되어 보인 건데 흉광천자 했을 때 밀키 플루이드가 보이고 그 다음에 중성 지방이 110보다 크다 뭐 이런 것까지 볼 수 있겠고 혈성흉수 같은 경우는 이제 외상에서 나올 수 있고 이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다 외과에서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외상성 혈흔인 경우에는 주로 인터코스탈 아테리아가 손상돼서 생기는 거고 증상은 다음과 같고 치료는 뭐 이제 가슴관을 삽입한다 출혈량을 측정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고 이런 경우에 응급절제술을 한다 이런 거고요. 섬유흉 같은 경우는 이제 18년도 KML이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 알겠는데 흉막이 유착되어서 흉막강이 폐쇄된 경우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폐가 좀 딱딱해져 있는 전체적으로 그런 레스트릭티브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게 굉장히 심하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울 때는 박비술을 진행한다 이쪽이 붙어있는 걸 좀 떼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기흉인데요.
기흉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상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호흡기에서 다루고 굉장히 좀 여기저기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고요. 음, 일단 뭐 기흉에 대해서 좀 보면 원발성 기흉, 이차성 기흉, 외상성 기흉, 긴장성 기흉 크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원발성 기흉부터 보면 이제 갑작스러운 흉통을 호소하고요. 이제 좀 키가 크고 마른 남자에서 생길 수 있고 흡연력이 있는 경우 잘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이제 피지컬 exam을 했을 때 호흡음이 감소하고 타진상 이제 과공명은 이제 당연히 공기가 차니까 약간 북처럼 이제 쳤을 때 텅텅 소리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체스트 엑스레이상 이제 비세럴 플로럴 라인이 보이는데 약간 이 폐가 있어야 되고 원래 이렇게 거기까지 혈관이 잘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충분히 이제 혈관 한 이쪽까지만 보이고 이쪽이 이렇게 또 하나의 선이 보이면 우린 그거 여기 뚫려서 공기가 차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이제 종격동 이동을 하는데 이거는 뭐 이제 기흉의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쉬프트 방향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네, 크게 이걸로 뭐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폐혈관 내 음영이 잘 보이냐 안 보이냐. 기흉이 너무 커서 이제 이 폐 전체가 이 비세럴 플로라인이 안 보이고 약간 이 정도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혈관의 음영이 안 보이는 걸로 전체적인 기흉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있었으니까 일단 이제 라인 하나만 찾는 것보다는 이제 폐혈관 내에 음영이 보이는지까지 확인을 하면서 공부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치료는 이제 무증상일 때는 이제 관찰하고 산소만 준다 이런 거고요. 대부분은 이제 치료를 하겠죠. 네, 대부분은 이제 뭐 이제 가슴막 천자나 가슴간 삽입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 나오는 경우는 이제 어쨌든 엑스레이에 보이는 걸 내야 학생들이 좀 알 테니까 엑스레이에 보이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슴간 삽관을 해야 되는 정도다. 이 정도도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기용 문제에서 관찰, 경과 관찰이 나왔던 적이 단 한 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플러럴 라인이 보이면은 얘는 그냥 가슴간 삽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가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가슴간 삽입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고요. 이제 외상성 기용, 뭐 기계 호흡 중에 발생한 경우, 점점 증가하는 경우, 긴장성 기용, 얘네들은 반드시 가슴간을 삽입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겠고 어차피 밑에서 다시 한번 다루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발성인 경우에 그러니까 개용 수술을 통해서 처리를 한다 이런 것도 국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눈에 보고 가시고요. 2차성 기용은 이제 다른 폐질환에 의해서 이제 기용이 유발되는 건데요. COPD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흉관 삽입을 한다. 외상성 당연히 흉관 삽입. 긴장성 기용이란 거는 이제 폐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심장이 압박돼 갖고 카디악 아웃풋까지 감소되는 그런 좀 심각한 기용입니다. 이제 이건 호흡의 전체적인 동안 이제 플루럴 프레셔가 양압이고요. 대부분 이제 뭐 기계환기나 CPR 등에 의해서 유인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다음과 같고 이제 혈압이 굉장히 낮고 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보나마나 얘 같은 경우는 가슴관을 삽입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뭐냐? 내과적인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즉각적인 천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원래 순서 같은 경우가 별로 이렇게 크게 안 중요하고 했던 걸로 아는데 작년 임종평 1차인지 2차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처치는 이라고 했을 때 가슴막 천자가 가슴관 삽입이 아니라 가슴막 천자가 달렸던 적도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천자를 하고 그래서 응급 상태는 풀어준 다음에 가슴관 삽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접근법을 좀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체스트 PA에서 거의 안 보이거나 안 보이고 엔드 바이탈 사인이 안정적이면은 경과 관찰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체스트 PA에서 거의 안 보일 정도를 주지는 않을 거니까 우리가 대부분 문제에서 보는 거는 체스트 PA에서 잘 보이거나 혹은 바이탈 사인이 불안정하거나 혹은 니들 아스피레이션만으로 호전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그냥 대개 기용 문제에서는 그냥 체스트 튜브를 넣는다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될 거고요. 기계관계에 의한 것도 당연히 체스트 튜브, 외상성 2차성 체스트 튜브, 긴장성도 내과적 응급이기 때문에 아스피레이션 후에 체스트 튜브 이거는 순서까지 좀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종격동 종괴를 볼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별로 외우셔야 되겠고 주로 앞세로칸과 뒤세로칸을 좀 외우면 되는데 이 빨간 부분이 앞세로칸이고요. 이제 노란 부분이 뒤세로칸이고 파란 게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을 이제 TLT로 외웠거든요. 그냥 좀 우는 모습처럼 TLT에서
압세로칸에 생기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TLT라 외우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보기가 사실 뉴로제닉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뉴로제닉은 따로 외우진 않았지만 그냥 뒤즈로칸에 생긴 거다 이렇게 바로 그냥 외울 수 있었고요. 뭐 그냥 이쪽에 뭐 신경다발들 많이 지나고 하니까 그냥 뒤에 생기는 게 뉴로제닉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서 보시면 네, 제거는 당연히 뭐 수술적 제거를 해야 되겠고요. CT가 가장 진단에 좋고 그다음에 영상학적 도움하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잘 본다 이런 거고요. 사이모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MG에서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증상 여기에서 생겨서 뭐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크게 추가적으로 볼 만한 게 이 이게 어떻게 조금 더 사이모마인지 뭐 테라토마토스인지 이런 거를 구분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뭐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테라토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안에 뭐 석회가 보이거나 이런 경우는 되게 특별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는 확인하시면 되겠고 급성 세로칸염 이것도 이제 주로 이제 식도 천공이나 파열에 의해서 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증상은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검사 같은 경우는 체스트 엑스레이랑 체스트 CT를 한다. 이게 작년에 인종평에 아령으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치료는 일단 뭐 증시 항생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외과적인 배액법을 하고 식도를 리페어해주는 절개술을 한다 이런 거고요. 뭐 소화기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되겠고 늑막염과 갈비연골염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늑막염이라는 거는 이제 늑막 그러니까 그쪽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냥 통증이 있는 거니까 사실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NSAID를 통해서 통증 치료를 하면 되겠다. 삼출액이 많은 경우는 천자를 해주겠고 갈비연골염 같은 경우는 갈비 연골에 염증이 생긴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제 진단이 기본이고 인종평 같은 데에서 좀 내기 좋은 애들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누를 때 그냥 그쪽 염증이 생긴 그 근처를 누르면 아프다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되겠고 네, 진단은 좀 힘들지만 그 염증 치료와 통증 치료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까지 보시면은 흉막과 종격동 질환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도 길어서 아마 고생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호흡기도 거의 다 끝났으니까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강의까지 끝까지 달려보도록 합시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